분데스리가 김민재 출격대기 TVN 스포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인천 유나이티드가 정말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도 짜릿했던 경기. 오늘 특별 게스트 SBS 이황재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일단 좀 어떻게 보셨어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인천 유나이티드가 역사상 처음으로 사실 국제 무대에 나가게 된 건데 네. 그것도 첫 경기였고 또 원정 경기였는데 굉장히 훌륭한 퍼포먼스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모든 축구 전문가들이 인천 유나이티드가 열세라고 했던 경기, 하지만 인천 유나이티드가 자신들의 실력만으로 모든 평가를 뒤집어 버렸던 경기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경기의 MVP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오늘 경기 선발로 출전한 선수나 교체로 들어왔던 선수 모두가 다 최고였죠. 득점에 성공했었던 제르소도 있었고 네. 또 오늘 다시 한번 원더골을 터뜨렸던 에르난데스도 있었지만 저는 김도혁 선수와 김동민 선수 이 두 선수를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김도혁 선수가 패스를 넣어주는데 너무나도 좋았었죠. 사실 이 패스를 보는 분들이 이 정도 패스 축구 선수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김도혁 선수가 바로 보죠. 약속이 난 듯이 정동윤 선수를 향해서 패스가 나는데 패스의 강도 그리고 속도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또 짧았다. 그러면 이런 장면이 안 나왔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좀 짧았다면 여기서 이제 수비가 더 정동윤 선수에게 타이트하게 달라붙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갔다면 크로스를 원터치로 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볼을 잡아야 했다든지 아니면 크로스의 궤적 자체가 다른 궤적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축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간결한 것이다. 그래서 볼의 터치가 가장 적게 되면서 그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골문 앞쪽으로 갈 수 있다면 최고라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 지금도 이 골 장면을 김도혁 선수가 한 번에 보냈던 패스, 정동윤 선수는 터치 단 한 번으로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넣어주죠. 당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었고 그 결과적으로 골까지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김도혁 선수의 활약이 이 장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90분 내내 보여줬는데 바로 다음 장면 봐보시죠. 이 장면에서 김도혁 선수의 플레이가 정말 완숙해졌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김도혁 선수에게 볼이 오는 이 순간에 좌우로 한 번씩 살피죠. 이미 주변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했었던 김도혁 선수고요. 그리고 볼이 본인에게 오는 그 순간에 이동 컨트롤을 하면서 본인에게 접근해 있었던 수비는 떨구는 것은 물론이고 빈 공간이 어디 있는지 미리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볼에 대한 소유권을 지켰고요. 물론 여기서 신진호 선수의 슈팅이 아주 임팩트 있게 가져가지 못했지만 사실 상대의 압박이 강했던 그 상황에서 미리 받았던 그 공간으로 볼을 컨트롤하면서 볼 소유권을 지켰고 결국에는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그 효과를 얻어냈다는 거죠. 이 한 장면으로서 정말 김도혁 선수의 플레이가 물이 올랐다. 명장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 이후에 나오죠. 인천 선수들은 11명이 다 하드워크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다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고 정말 팀 컬러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좁혀 있으면서 상대에게 결정적인 슈팅 타이밍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김도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기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볼 잡아내고 바로 공간을 봅니다.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파악을 한 이후에 제르소를 향해서 볼을 넣어주는데 이 패스가 얼마나 좋았냐면 패스가 나가는 이 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 볼이 떨어지는 위치는 제르소 선수가 가지고 있는 속도가 최고점에 있으면서 볼을 소유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볼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르소는 아주 여유롭게 상대 수비와 골키퍼를 벗겨내면서 골을 아주 멋지게 성공을 합니다. 여기서 이 김도혁 선수의 패스가 조금 더 킥 거리가 짧았다면 여기서 이 장면, 지금 이 장면에서 볼이 좀 짧게 들어왔다면 이 수비수와의 몸싸움 그리고 이제 바디 차징이 있었기 때문에 볼을 완벽하게 소유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혹은 볼이 지금 이 지점이 아니라 5m 정도 볼이 앞쪽으로 나가는 볼이었다면 이 골키퍼 이미 거리 잡고 나오고 있었잖아요. 분명히 커버가 가능한 위치로 볼이 갔을 겁니다. 이거 볼 자체가 아주 좋은 스피드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명장면이 나오게 된 거죠. 여기서 이
수비수가 슈팅 모션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네. 쫓아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이거는 슈팅을 때린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이것이 결국에는 이 김도혁 선수의 패스가 이제 기반이 됐던 건데 그 킥 한 방에 요코하마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게 된 거죠. 김도혁 선수의 패스가 수비수를 절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르소의 페이크도 더욱더 위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약간 보수적으로 인천을 대하는 수비 형태였다면 제르소를 저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사실 K리그에서는 이렇게까지 라인을 끌어올리고 제르소에게 이만한 공간을 주는 팀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요. 제르소라고 하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좀 보시죠. 본인들의 진영에 한 명의 수비도 남겨놓지 않았던 요코하마였어요. 이거는 제르소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 이미 데이터 분석으로 끝난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건 너무 간과했다는 거죠. 아. 제르소 혹은 인천 유나이티드라는 전체적인 전력을 한 수 좀 아래 접고 봤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하. 정확하게 대응을 했고 방어를 할 생각이었다면 아무리 본인들이 공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후방에 최후의 보루로 수비수 한 명은 남겨놔야죠. 아. 그래서 제르소가 공간을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1대1 경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7점까지 하게 된 겁니다. 한 수 아래로 봤기 때문에 이 수비수들의 포지셔닝이 가능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J리그에서 네. 지금 최상위 팀 아닙니까? 아 그렇죠. 득점으로 보더라도 리그 내 최강의 팀이고 네네. 본인들이 하는 대로 본인들이 J리그에서 경기하는 대로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경기를 치르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인천 유나이티드에는 K리그 연봉 1위 아 그렇죠. 연봉이 17억이에요. 제르소 선수. 예. 인천 유나이티드가 뭐 K리그에 있는 뭐 기업 구단도 아니고 이 시민 구단으로서 연봉 최고자를 보유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한테 기대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오늘 경기에서는 다소 좀 간과하지 않았나. 또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인천 유나이티드를 전체적으로 깔봤네요. 네, 그런 게 있는 네. 거죠. 자 이달의 최고의 에이스 제르소 선수의 활약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 선수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바로 에르난데스. 네. 에르난데스입니다. 자 과감하게 60분에 에르난데스를 무고사를 빼고 투입을 합니다. 의외의 길은 했어요. 무고사를 조금 더 남겨놓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무고사 선수를 조금 더 경기를 뛰켰을 수도 있겠죠. 무고사 선수가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무게와 위치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바로 저는 조성환 감독이 이 경기에서 승부수를 거는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유형의 공격수를 투입을 함으로써 요코하마 마리노스 수비수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바로 직전 라운드였죠. 이 에르난데스가 K리그에서 엄청난 인생 원더골을 터뜨리면서 이 선수가 몸이 좋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와 있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몸 푸는 것만 보고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남아있는 30분에 우리는 에르난데스다. 자 여기서 이제 볼을 이어받게 되고요. 여기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대로 직진을 하죠. 이 자신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볼을 받았을 때 자신감이 떨어지면 일단 주변을 살피고 누굴 줘야 되는데 혹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갈지라고 고민하는 순간이 찰나의 순간이 찾아온단 말이죠. 아하. 그런데 에르난데스는 이 볼을 받고 나서 그대로 돌진하죠. 돌격대장이에요. 그대로 빠르게 나가주면서 상대 수비가 앞에 있었고 커버 들어올 수 있는 선수도 있었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드리블을 하고 그리고 바로 박스. 에르난데스에게는 친숙한 자리예요. 바로 지난 K리그 지난 라운드에서 골을 터뜨렸던 그 위치에서 그대로 왼발로 슈팅 때립니다. 골대 때려요. 이런 걸 보면 자신감이 올라왔을 때 이 퍼포먼스가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가를 저는 이 장면에서 에르난데스가 불과 3일 전이에요. 홈에서 팬들을 정말 춤추게 만들었었던 게 그 원더골. 그 기운이 그 느낌이 그대로 보여준 거죠. 끝나고 나서 SNS에서도 그 질주를 좀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던데. 네, SNS 하루 종일 올라오더라고요. 그 골 장면을 이제 팬들이 이제 SNS에 이제 올리니까 그거를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려주면서 본인도 굉장히 만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본인의 기쁨으로써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팬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그것도 그 사랑도 에르난데스에게 자신감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뭔가 좀 소름 돋는데요. 네. 이 골은 그러면은 팬들도 같이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골대를 때리는 이 장면이 바로 그
시작점이죠. 와. 자, 여기서 요코하마 마리너스 이제 공격이 끊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은포쿠 선수가 엄청난 드리블을 보여주죠. 저는 여기서 은포쿠 선수 보면서 이거 야야 뚜레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정말 묵직하고 은포쿠 선수가 뭐 아주 빠른 선수도 아닌데 스피드 있게 나가주죠. 와. 그리고 오른쪽에 돌아나가는 에르난데스를 봤는데 저는 이 패스 타이밍이 은포쿠가 너무나도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타이밍을 지금 강조하시는 이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전 장면에서 은포쿠가 볼을 치고 나가면서 여기서 볼을 더 치고 나갔다면 이 에르난데스가 볼을 잡아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박스 근처까지 들어간 이후에 볼이 들어갔다면 혹은 요 장면 정도에까지 들어갔다면 이 에르난데스도 볼을 잡자마자 슈팅을 하기에 다급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은보쿠 선수가 볼을 넣어줬던 이 위치는 이 에르난데스가 볼을 잡고 본인이 드리블해서 박스 안에서 슈팅에 대한 타격을 가져갈 수 있는 거리가 15m, 20m 정도는 됐다는 거죠. 그러면 선수가 심리적으로 나에게 볼이 왔을 때 내가 어디까지 어떤 드리블을 해서 어떠한 타이밍의 슈팅을 때려야겠다는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줬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이 은포쿠 선수가 아주 좋은 패스를 넣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서 에르난데스는 한치 망설임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감이에요. 그대로 돌진하거든요.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이 바로 오른발로 강하게 슈팅을 때리면서 여기서 이제 역전골을 다시 한번 터뜨려주는 거죠. 그렇게 들으니까 이 골 자체가 인천 유나이티드의 축구 스타일을 대변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드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단 2명의 선수가 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네. 탈취해난 이후에 은포쿠가 확실하게 드리블을 보여주면서 속도감 있게 나와주면서 볼을 여유롭게 가져왔었고, 그리고 이 장면에서 또 에르난데스는 바로 골 내면서 맞는 거예요. 바로 그게 스트라이커거든요. 그대로 공간 확보하고 들어가면서 슈팅 때려주고, 여기서도 이 패스가 오는 그 순간에 무조건 슈팅까지 가져가야겠다는 계산이 이미 머릿속에서 끝나 있었죠. 수비수가 옆에 근접해 오고 있었지만 그런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죠. 볼이 본인에게 올 때 판단을 하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볼을 받고 나서 내가 드리블을 해야 되겠다, 동료하고 뭐 원투 패스로 빠져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볼이 오는 순간 이거는 내가 할 거야 라고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에서 돌진을 하기 때문에 이건 상대 수비 입장에서도 시간을 절대 벌지 못하는 거죠. 이번에도 은포쿠였어요. 이번에도 은포쿠네요. 인터셉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약간 세 번째 골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에르난데스의 동작이 굼뜬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에르난데스는 바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타이밍과 각도를 보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미 본인 앞에 선수가 있었고 양쪽에서 선수들이 접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거는 내가 때려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간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 수비가 앞에 있음으로써 사실 골키퍼 입장에서는 시야적인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노림수 중에 하나였다고 보고 싶고요. 발등에 제대로 얹히면서 이 스피드 보시죠. 이 개꾸라고 하는 이 지역을 네네. 이 개꾸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 희열과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와, 이 슛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도 저는 조금 해보고 싶은데, 무회전성으로 가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회전 킥을 차려고 인스텝을 가져간 건가요? 아니면은 인스텝을 워낙 찰떡같이 얹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회전이 걸린 건가요? 두 번째 이야기죠. 후자죠. 드리블을 하는 상황에서 내가 한번 무회전 슈팅을 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이 인플레이 상황에서 볼을 밀어넣고 무회전을 슈팅을 때리는 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그것을 노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볼이 굴러가는 상황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리 잔디 상태가 좋다 하더라도 볼이 통통 튀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이제 슈팅 감각이 좋은 선수들이, 우리가 이제 축구와 끈을 묶게 되면 이제 끈이 있는 부분이죠. 그 부위에 정확히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힘있게 때리는데 제대로 발등에 얹힌 그런 슈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무회전 슈팅은 보통 이제 뭐 데드볼 상황이죠. 프리킥 상황에서 내가 어느. 자, 그런데 우리가 인천의 공격적인 퍼포먼스도 너무나도 좋았지만 요코하마를 단 2실점으로 묶은 이 엄청난 수비력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뭐 미드필더 지역에서 뭐 저희가 김도혁 선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네. 이 수비에서 김동민 선수가 보여줬던 경기력, 사실 뭐 장신의 수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스리의 중앙에서 왜 이 선수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최후방에서 수비 라인에 컨트롤을 해주고 있고 수비 리딩을 해주고 있다가 스로인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헤더 경합을 하죠. 여기서 이제 박스 아니에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위치지만 미리 점프를 뛰어서 높은 타점에서 상대의 스로인을 차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워낙에 이제 서전트 점프가 높은 선수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헤더 경합을 했었고요. 경기 내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플레이가 한번 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상대 공격수 움직임을 따라서 라인을 내리는 척 하다가 이쯤에서 볼이 들어올 것 같은 그 타이밍을 잡아서 여기서 바로 인터셉트합니다. 예측 수비. 그렇죠. 여기서 인터셉트를 하면서 볼이 살아나가고요. 여기서 제르소에게 연결되고 이 무고사에게 연결되고 인터셉트가 수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을 이 김동민 선수가 보여주거든요. 김동민 선수는 신체적인 조건도 그렇지만 수비 스타일이 델브리치 선수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델브리치 선수 그리고 오반석 선수 공중볼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타고난 피지컬이 있다면 김동민 선수는 사실 센터백 치고는 장신의 선수가 아니죠. 우리가 외국에서 찾을 수 있죠. 칸나바로가 단신의 센터백이었지만 낙하 지점에 대한 그 분석, 탄력 넘치는 그 헤더 경합으로 폐쇄적인 선수 이름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김동민 선수가 직접적으로 우리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스타일상으로 보자면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한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인천 입장에서 이 요코하마 마리노스 원정에서 승점 1점만 가져온다고 해도 대성공인 오늘의 그렇죠. 조별리그 첫 경기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2대2 상황에서 만족하지 않았던 조상환 감독이었고 여기서 승부수를 던져서 내가 승점 3점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을 보였던 그 각오가 오늘 아주 좋은 승리를 했는데 조상환 감독이 보여줬었던 오늘 전략적인 부분, 용병술에 대한 부분 정말 최고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기에서든 에이스를 뺀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고사와 제르소를 꽤나 이른 시간에 차례차례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르소와 무고사, K리그 내에서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최고의 투톱이죠. 이 두 선수들을 빼면서 변화를 시도한다는 거 지금 김민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담스러울 수 있고 내가 과연 이 선택이 맞을 것인가 고민을 충분히 했을 법한 그런 상황은 맞는데 그 결단 저는 여기서 새로운 명장이 탄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대2로 만족하더라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여기는 적진인데. 2대2로 마무리 졌다고 해도 이거는 대성공인 매치였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했었던 조성 감독의 저는 그 결단력 정말 활용정점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 K리그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얼마든지 통할 수 있는 아시아 전역에 알리게 된 거죠. 와. 인천 유나이티드가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치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첫 판부터 대박을 쳐버렸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아직까지도 많은 경기들이 남았는데 K리그 자존심을 마음껏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만큼은 인천 팬분들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음껏 이 승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분석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